네, SK 브로드밴드의 독점적으로 풍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채널이죠.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저는 천동이고요. 오늘은 이 현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모아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집안의 운을 모으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글자 들여다보게 되면은 군사군자에 책받침을 써서 이 군대가 나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운의 속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운 자체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동하고 변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운이라는 것이 모여지게 되면은 든든한 그런 군사들처럼 내 삶이 아주 단단하게 받쳐지게 되고, 외부의 여러 가지 그 불운으로부터도 내 삶을 방비하고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 운들 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믿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이 운에 대한 속성을 제가 그 12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쓴 책, 이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제가 두 번째로 쓴 책입니다. 풍수책이라기보다는 아주 의미 있는 자기계발서, 그리고 직접 써볼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이 된 그런 책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좋은 운들 함께 모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관에 여러분들 문종을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문종의 풍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기운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잘 관리하는 것들, 이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이 바로 현관에 다는 문종일 겁니다. 자, 이렇게 문종을 달아두시게 되면은 그 좋은 소리, 맑은 소리가 울리게 되면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좋은 소리의 파동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파동의 원리이기도 한 거니까요. 이 파동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좋은 그런 울림이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고, 이것이 곧 좋은 일로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발매트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발매트만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저희 스토어에 있는 꽃무늬 발매트, 그 중에서도 노란색 꽃무늬 발매트만 확 주문이 몰려가지고 잠시 그 출고가 멈추기도 했는데요. 꽃무늬는요, 노란색도 좋고요. 제가 일반적인 의미로서 노란색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외에 다른 색상의 꽃도 다 괜찮습니다. 꽃은 어쨌든 결실을 의미하는 거고, 오행으로 따졌을 때 의미 있는 색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너무 어떤 강렬한 색상의 그런 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 괜찮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해둔 발매트 보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구매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풍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두 번째 책에서도 썼었죠. 운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 그냥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존재, 어떤 나의 친구이자 나의 보호자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 보호자인 운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레드카펫을 깔아놓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발매트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청결도 챙길 수 있고, 공간을 분리하는 의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룸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신발을 벗어놓는 공간 앞에 그 작은 발매트 하나 정도는 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의 분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협소하다라고 해서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소금단지죠. 이 소금단지는 사실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제가 전파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전통, 그냥 전통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는 마을 단위에서 혹은 큰 사찰을 해서 불이 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땅에라든지 그 산에 그 소금단지를 묻는 행사를 해왔었고요. 지금도 현대에 들어서도 해오고 있는 그런 지역 사찰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를 현대에 들어서는 각 개인마다 소금단지를 다 둘 수가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어떤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운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소금단지를 구비하셔서 소금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금단지 어떤 걸 두면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쓰는 그 소금단지들을 제가 스토어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그거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단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저희 채널 내에 있는 소금단지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물건만 뒀다라고 해서 우리 집안의 재물운이 폭발한다, 재물운이 터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특강이라든지 강의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수많은 분들이 물건에 대한 질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어보게 되면은 다들 어떤 이 물건 하나에만 집착을 하지, 물건을 두는 그 마음가짐,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멋지동의 동명풍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른 풍수를 삶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물건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집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진정한 핵심인 겁니다. 매일매일 집안에, 진짜 여러분들 집안에 그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손님이 온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물건들도 비치하시고 현관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족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알려드릴 키워드는요,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이 소금단지, 제가 직접 집에서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소금단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소금단지를 어떤 것부터 고르고 또 어떻게 소금을 넣으면 좋은지까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금단지의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요 정도 크기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손바닥만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거를 두셔도 괜찮아요. 제가 2년 전에 그 MBC에서 그 촬영하러 갔을 때도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소금단지를 담아가지고 현관에 두고 그렇게 하곤 하셨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괜찮고요.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거기서 사서 쓰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소금단지 정말 커다란 거를 이렇게 두고 써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글쎄요, 뭐 집 사정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거 두고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소금까지 이제 쓰는 의미로서 질문을 주신 건데, 이 소금단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먹는 용은 아닙니다. 먹는 용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두는 어떤 일종의 풍수 소품으로서 그 두는 의미다 보니까 이거를 식용의 소금단지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금단지의 색상도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뭐 물론 저는 이런 하얀 거를 쓰고 있고, 여기 보면은 꽃무늬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꽃무늬 문양이 들어가는 것 역시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흰 게 아니라 옛날 우리 고려청자 같은 이런 푸른 빛이 나는 그릇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역시나 색상에 대해서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금단지는 두는 것 자체로서의 의미를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이라서 색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한 거, 소금단지 두는 것 자체로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네. 소금단지에 뒀던 소금을 네. 먹어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식용이 아니라 어떤 풍수, 소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액막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고 굳이 식용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소금 자체는요, 그 설문해자라는 소금 염자, 이 글자의 해석을 보게 됐을 때 본질적으로서는 이 소금 자체가 그 보존, 정화, 그리고 나쁜 것을 막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넣는 소금은 식용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더 본질적으로서 이 소금의 정화 기능, 나쁜 것을 막는 기능,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사실 여기 소금 한번 넣어 두시면은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넣어 두신 소금은 드시지 마시고 1년이 지나고 교체할 때쯤 되면은 편하게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식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 그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찌됐건 저는 그냥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1년 중에 어떤 날에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통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사실 단오가 제일 좋습니다. 단오가 왜 좋냐면은 이 단오는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거든요.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다 보니까 불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선조분들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단오에 맞아서 어떤 마을 단위의 행사, 사찰 단위의 큰 행사를 해왔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같으면은 단오 날에 맞춰가지고 그 마을에 기운을 주는 그 주된 산에 올라가서 소금 단지를 묻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딱 한 1년이나 2년 동안 그 뒀을 때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녹을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양을 담아서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가 현대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저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진짜 의미 있는 전통 풍수 소품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단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단오도 가장 좋다 생각하고요. 어떤 해가 바뀌는 동지라든지 입춘, 그때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동지에 맞춰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동지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편한 날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뚜껑을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우선 저는 닫든 안 닫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닫아두기는 하는데 열어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소금을 두는 것 자체가 어떤 나쁜 것을 막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보여지는 의미로서 열어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결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닫아두셔도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해진 방법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나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저는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을 주시는 게 바로 두는 위치인데요. 제가 현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현관 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두면 좋은지를 질문을 주시는데, 보여지는 곳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신발장 안에 넣어 두셔도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게 되고 또 컨설팅 의뢰 주셔가지고 가보게 됐을 때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잘 들어봐 주신 분들은요, 집에 가면은 현관에 문 열자마자 소금단지가 바로 딱 보입니다. 보이고 그 신발장 밑에 그렇게 많이 두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이는 곳에 두시든 신발장 안에 두시든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체를 할 때. 네네네. 그래서 그 소금을 쓸 수 있는 교수님만의 꿀팁이 있나요? 그렇죠. 그냥 버리기 아깝고 너무 어떻게든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 소금은 청소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디 청소하시냐? 주로 화장실 위주로 청소하시는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닦는다라든지 바닥 청소를 한다라든지 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청소업체에서 이렇게 소금을 활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직접 찾아보셔서 청소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실제 소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을 직접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희 집에 실제로 있는 소금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처음 소금 단지를 구매하시고 소금을 넣는다라고 할 때 새로운 소금을 사셔도 되고 집에 있는 소금을 활용을 하셔도 돼요. 굳이 사는 게 아깝다라고 하시고 우리 집은 소금 잘 안 먹고 그렇다 하면은 집에 있는 소금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식용으로도 쓰고 있는 소금을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꽃소금을 넣으시든 뭐 황소금을 넣으시든 핑크 솔트를 넣으셔도 되고요. 소금은 다 괜찮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쏟지 않게 정성스럽게. 양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양은 적당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이상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군을 맞고 또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로서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잘 담은 소금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한번 현관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집 현관인데 원래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까 제가 담은 소금이고, 원래 쓰고 있는 소금이 있어요. 제가 올 초에 갈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뒀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금단지 이렇게 여기 두고 있고 뚜껑을 닫아서 쓰고 있고 보여지게 두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소금단지는요, 사실 현관에 두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거는 제가 어쨌든 이제 대를 이어서,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 계속해서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고 집에 가보고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그런 기운이라는 건요, 어떤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고, 집안에 어떤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화장실에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있는 소금단지 있다라고 하시면은 화장실에도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관 이왕 담겼으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발매트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제가 최근 MBC에서도 방송에 출연해서 강의할 때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발매트를 통해서 현관에 들어오는 그 운을 귀하게 대하시라라는 의미로서 발매트를 두실 것을 권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거울도 참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거울 같은 거. 우선 저는 전신 거울 쓰고 있고요. 현관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현관은 저희가 여기가 있잖아요. 요 문 열자마자 정면이면은 바로 여기인데, 이제 여기에만 배치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가지고 이쪽에 달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제가 직접 쓴 글자인 이 부자 액자를 제가 좋아서 여기 걸어 두고 있습니다. 이 부자 액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자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고요. 글자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여러 가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현관에 걸어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이 부액자가 참 좋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집안에 의미 있다 싶은 액자들 이렇게 현관 쪽에 하나 걸어 두시는 거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걸어 두신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래 소금단지 지금 약간 엽기로 샜는데 소금단지 두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화장실에 두시면 좋은데, 이것도 현관이랑 똑같아요. 보이는 곳에 두셔도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장 안에 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올려두면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한 번씩 이렇게 닦기에도 좋겠죠. 화장실에 두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기운, 애군을 정화시킨다 라는 의미로서 소금단지를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현관, 바로 문인 거죠. 이 문, 어떤 문이죠? 운이 들어오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그 통로이자 시작점입니다. 이 운이 들어오는 통로에 우선 첫 번째로, 만약 무거운 짐들, 뭐 택배 박스라든지 뭐 생수 박스들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많이 두시는 분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컨설팅 하다 보면은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현관에 쌓아두게 되면은요, 현관에 들어오는 그 온들부터 꽉 눌려오고 들어오는 통로도 비좁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안에 들어오는 그 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양력으로 5월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흙에서 불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흙에서 불, 그러니까 안정에서부터 해서 뭔가 폭발하고 뭔가 막 생성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시작부터 꽉 눌려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현관에 쌓아둔 무거운 물건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집안의 적재적소에 잘 비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푸득이 우리 집은 공간이 절대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는 거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 쌓아두더라도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드나드는 통로를 확보해서 그런 동선은 잘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정성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 내 마음을 투영시킨다는 거, 그게 진짜 풍수 인테리어의 의미인 거지, 뭐 물건 하나 두고 물건 하나 치운다라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바로 그것인 거죠.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투영하고 정성을 들이는 거, 그게 곧 운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먼지입니다. 먼지. 사실 참 이 사람이 살면은 먼지가 안 쌓일 수 없긴 합니다. 하루만 청소를 안 하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송화가루 막 집안에 많이 들어오죠. 창문 잠깐만 열어놔도 바닥 한번 슥 훔치면은 노란 가루들이 손에 탁 묻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먼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지금 이 불이라고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먼지를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확 튀는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즉,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유용하고 꼭 필요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불은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이 탁 데이고 다칠 수가 있고 나 자신까지도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현관에 쌓이는 이 먼지들이 우리 집에 현관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불을 더 크게 만든다. 즉,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건, 나쁜 사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먼지라는 것을 우리가 더더욱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실 이 삶의 큰 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쌓였던 것이 작은 거 하나만 톡 건드려도 팡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부부 왜 저런 것 때문에 싸우지라고 하겠지만은 그 두 사람이 싸운 이유는 그 작은 거 하나가 아니라 그 전부터 쌓여왔던 그 작은 것들이 이미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만 이제 툭 건드려도 임계치가 넘어서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먼지 같은 거 굳이 뭘 의미가 있냐, 굳이 뭐 말을 갖다 붙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자유겠지만 실상 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것,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은 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지내면 저절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노력도 잘 기울이셔야 되지만은 이 공간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현관에서부터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이것이 많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무거운 것인데요. 무거운 거 앞에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실 텐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무거운 것들 중에서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주택으로 가서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롱인데요. 장롱에 뭐가 있냐 한다면은 이 박스들이 가득가득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주택이다 보니까 어떤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박스에 넣고, 뭐 예를 들어 겨울옷 같으면 겨울옷 올려놓고 여름옷 걸어놨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또 너무 가득 쌓여 있으면 방 자체가 갑갑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위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깝깝해서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건축물이 있는데 1층은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데 2층은 이만큼 넓게 되어 있고 그 위로 또 더 큰 것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보이죠? 불안정해 보이죠. 이게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운에 대한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집안에 어떤 장롱 위에 쌓여있는 그런 박스들 혹은 그 위쪽으로 해서 뭔가 많이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것들, 그게 집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공간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여러분들 집안에 버릴 것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것들 버리고 공간 확보하시면요 100%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믿고 한번 집안을 싹 깨끗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딱 한 곳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바로 막 청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움직이고 싶으신 마음이 들 텐데, 지금 딱 한 곳 제가 요거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더 청소를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소파 뒤, 이 소파 뒤까지 우리가 잘 청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또 청소업체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청소업체를 불러가지고 구석구석 다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석구석이라고 했죠. 이 구석구석 우리가 평소에는 잘 하기 힘들고 깨끗이 하지 않지만은 업체에서 왔을 때는요, 그분들이 진짜 소파도 이렇게 콱 뒤집어가지고 밑에 먼지 샥 빨아당기고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소파 살짝만 끄집어내가지고 하다못해 뭐 물티슈라도 한번 슥 훔쳐가지고 쌓였던 먼지만 닦아내시면 되니까 너무 압박을 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건요, 집우, 집주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우리 집은 바로 소우주인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이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 우주라서 그런지 정말 청소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블랙홀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멋지동의 동명포주 채널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들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되니까요. 무심코 따라하는 그 행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운이 무럭무럭 피어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깨끗하게 잘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